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해윤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10년에 한 번 들어오는 재물운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아직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운이 남아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타로에서는 가끔 아직 쓰지 않은 운, 열리지 않은 재물 포인트가 보입니다. 이미 문 앞까지 와 있는데 타이밍 하나 때문에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내 인생에 숨겨진 금액, 아직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리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읽어볼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과 기회를 더 크게 불러오는 주문이니까 영상 시작 전에 꼭 눌러주세요. 저 해욤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각각의 카드에 여러분의 상황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그럼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시고 5개의 카드 셔플 중 10년에 한 번 들어오는 재물운을 보여줄 1개의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카드로 선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스톤으로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자동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카드를 선택하시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선택하신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 리딩에 많은 영감을 줍니다. 진심을 담아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 이 리딩 클릭하신 것 자체가요. 솔직히 말씀드려 돈 얘기 마음속에서 꽤 오래 쌓여 있었다는 신호거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남들만 잘 풀릴까? 나도 한 번쯤은 크게 터질 운 있지 않을까? 뭐 아직 안 쓴 복권 하나쯤은 내 인생에 남아 있지 않을까? 요거 최근에 한 번쯤 진짜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리딩은 뭐 언젠가 잘 되겠지 이런 희망 고문용 리딩 아니고요. 지금 1번 분들 인생에 실제로 숨어 있는 돈의 문, 그 문이 왜 아직 안 열렸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신호로 열리게 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해움 채널 가입해 주신 분들 해움 배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운을 마구마구 끌어당기는 마법 부적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저 해움이 진심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그럼 1번 분들 인생에 아직 긁지 않은 복권,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1번 분들 인생에 숨어 있는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의 정체 카드에 여기 9번 스페이드라. 이 카드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왔어요. 이 재물은 그 뭐냐, 막 한방 터트리는 그런 한방형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노력만 죽어라 하면 언젠간 되겠지. 그런 뭐 단순한 근성형도 아니고요. 우리 1번 분들은 정확히 기회형에 거기에 누적형 재물운을 타고 나셨네요. 이 9번 스페이드는요. 이미 힘든 구간은 거의 다 지나온 그런 사람한테 나오는 카드거든요. 지금 상태가 그 어떤 느낌이냐면 포기 직전 아니면 지치기 직전 그냥 이쯤에서 내려놓을까 그 생각이 아주 자주 드는 그런 시점 있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카드가 나올 때의 돈은요. 아직 보상 안 받은 노력입니다. 1번 분들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그 외에 남들은 그거 해봤자 돈 안 돼. 왜 그런 걸 아직도 붙잡고 있니? 요렇게 말했는데도 혼자서 묵묵히 꾸준히 이어왔던 거. 또는 혼자서 버텨온 시간. 남들 다 포기할 때 계속 쌓아온 무언가. 그 하나쯤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재물운의 본질은요. 지금 당장은 돈은 안 되지만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직 긁지 않은 복권 요 말이 딱 맞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손에 들고 있으면서 이게 돈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복권을 아예 그냥 모르고 지나치신 게 아니라 뭔가 그 알면서도 일부러 안 긁고 있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왜냐? 그 이유가 그 이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운이 없어서도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뭐랄까요. 타이밍이 한 70%,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멈춘 게 한 30% 정도. 이번 다이아몬드 카드는요. 선택의 갈림길에 계속 서 있는 카드인데요. 1번 분들에게 지금까지 기회가 아예 안 왔던 건 아니네요. 근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하셨죠.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뭐 조금만 더 확실해지면 움직이자. 괜히 잘못 선택하면 어쩌지?' 이런 모습. 그래서 매번 그 보류 버튼을 꼭 눌러 왔어요. 이건 겁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1번 분들이 너무 현실적인 성향이시라 그래요. 리스크 싫어하실 거고, 또 확신 없는 선택도 정말 힘들어하실 그런 타입이시거든요. 근데요, 이 재물운은 그냥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 자꾸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신다면 절대 안 열리는 판이에요. 이번 다이아몬드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흐름을 바꾼다, 이 카드인데 1번 분들은 늘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여기에서 멈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문 앞까지 와 놓고 뭔가 그 손잡이를 안 돌린 그런 상태였던 거죠. 요거 냉정하게 말하면요. 지금까지는 그 어떤 기회를 놓쳤다기보다 정중하게 미뤄온 쪽에 가깝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카드가 지금 시점에 떴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은 이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으면 이 복권은 정말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번엔 '조금 더 보자.'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타이밍인 거예요. 정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위기 확 바뀌네요. 앞 카드들까지는 버텨왔다. 미뤄왔다. 생각만 했다. 요거였다면 이 카드는 이제 외부에서 건드리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자, 킹 클로버의 더 매지션 카드. 이 조합은 정말 진짜 명확해요. 사람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제안일 거예요. 그 뭐 우연처럼 들어오지만 절대 우연 아닌 거 있죠.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말 잘할 거고, 일처리 빠를 거고, 아이디어를 던질 때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뭐 "이거 한번 같이 해 볼까요? 이거 요즘 반응 괜찮은데 뭐 이거 하면 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말을 꺼내는 사람일 확률 높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엄청 대단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투도 편하고 또 현실적이고 요거 해볼 만한데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때 우리 1번 분들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 딱 그거예요. 생각보다 쉽게 움직여도 되는 판. 내가 막 머리 복잡하게 계산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제안이요. 솔직히 무섭죠. '이거 내가 감당 가능할까? 괜히 뭐 시작했다가 더 꼬이는 건 아닐까?' 당연히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감정이 든다면 그게 바로 신호예요, 신호. 더 매지션은 준비는 이미 끝났고 이제 네가 선택만 하면 된다. 요렇게 말해 주는 카드라서 이번엔요. 미루면 진짜 끝이에요, 끝. 왜냐하면 이 재물은 이미 들어오는 루트가 연결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요.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오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읽어봐 드릴게요. 자, 이 카드요. 돈 냄새 맡고 뛰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통해 흐르는 돈이에요. 아주 현실적으로 그 누군가의 한마디, 갑작스러운 어떤 연락, 이거 1번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막 이런 식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1번 분들 처음엔 '이게 진짜 돈이 될까? 이게 일이 된다고?' 요런 의심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돈은 뭐 엑셀 켜고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확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연결에서 출발하거든요. 이 손 오브 컵은 감정 카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한 카드입니다. 제한. 다만 조심할 점도 있어요. 너무 감정만 믿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사람이 좋아서 분위기가 괜찮아서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가면 중간에 어떤 조건, 뭐 역할, 그 제일 중요한 수익 분배 여기에서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물운의 핵심은 시작은 부드럽게, 근데 구조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요거예요. 이 루트의 장점은요. 처음엔 작고 가볍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진다 요거고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단하면 이 돈은 안 열려요. 사람 관계, 대화 속에서 커지고 열리고 또 신뢰가 쌓일수록 뭔가 금액이 붙는 그런 구조라서 나 혼자 잘해볼게 요런 타입한테는 절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이 돈의 흐름이 언제부터 어느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코스미 매직 오라클 카드가 정확히 짚어주고 있네요. 자, 이 재물운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 진짜 중요합니다. 사자자리, 크리에이티비티. 이 카드가 떴다는 건요. 준비는 거의 다 끝났고 이미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네요. 물론 아직 시작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없어서 그래 보입니다. 에너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요걸 점성학적으로 보면 사자자리는 그 태양의 지배를 받는 그런 별자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돈이 숨어 있을 때는 안 움직이고 내가 드러나는 순간 반응한다 요 뜻입니다. 이 시기 딱 짚어볼게요. 그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 특히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있죠.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 발표라던가 어떤 노출 또는 내 소개 그리고 추천 뭐 이건 네가 해봐 요런 말 이때가 이 재물운이 눈에 보이게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돼요. 다만 이 카드도 조건을 말해요. 이 카드에서 제일 중요한 경고가 숨지 말 것. 그건데요. 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직 내가 나설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완벽해지면 그때 시작해야지. 이 말 하는 순간 이 운 와도 그냥 스쳐갑니다. 사자자리는 완벽한 준비보다 뭔가 그 내 선언, 그걸 요구하는 에너지예요. 이건 내가 할 줄 알아요. 이건 내가 제일 자신 있어요. 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부터 사람도 붙고 기회도 연결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뭐 시선도 느껴지고 또 책임도 같이 오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미 그 정도는 감당 가능한 단계라는 거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잘 움직였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한계선이 요 카드에 딱 떴어요. 이 재물운의 최대치 카드. 솔직히 도박형은 아닙니다. 대신 확실하게 커지는 구조로 보여져요. 처음엔요, 이게 뭐 얼마나 되겠냐, 그 생각 들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카드 흐름은 조용히 또 꾸준히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확 튀는 구간이 보입니다. 그 기본은 안정적 증가되면서 중간에 한번 체감이 확 오는 그런 상승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막 인생 뒤집는 한 방은 아니지만 이제 이 돈 때문에 요렇게 불안해하진 않아도 되겠다. 요 단계까지는 충분하게 갑니다. 내 상황이 달라져요. 선택지가 생길 거고요. 버틸 이유도 여유도 생깁니다. 근데요, 이 카드 조급함 그거 하나는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닐까? 뭐 생각보다 뭐 늦게 오네 이 타이밍에 마음 그냥 풀어버리면 성장선이 바로 꺾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빨리 확장하려고 하지 말 것. 그 괜히 막 사람 늘리고 일 벌리고 수익 구조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막 키우려고만 하신다면 오히려 피로만 커집니다. 이 재물운은 천천히 키운 사람이 오랫동안 가져가는 거라서 그래서 조건은 두 가지. 중간에 포기 안 할 것, 그리고 이쯤이면 됐지 하고 멈추지 말 것. 요거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면요.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 1번 분들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그 불안과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 의심, 요걸 정확히 건드리는 카드가 이 카드. 이 카드 되게 현실적인 카드예요. 예쁘게 포장 안 할게요. 이건 한마디로 사람 피하지 마세요. 혼자 틀어박히지 마세요. 이겁니다. 우리 1번 분들은 요즘 일부러 그 사람 거리 두고 계셨나 봐요. 내 에너지 아깝고 귀찮고 괜히 나갔다가 피곤해지니 그냥 혼자 있지 뭐 요렇게요. 근데요, 이번 재물운은 혼자 막 잘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요, 사람을 타고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연결을 타고 흐르고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뭐 약속 하나, 어떤 그 모임 하나,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요런 메시지 하나, 이거 귀찮다고 넘기는 순간 돈도 같이 스쳐가요. 이 카드가 말하는 행동은 되게 단순해요. 안 나가고 싶은 날에도 한 번 더 나가기. 답장 미루고 싶은 연락에 짧게라도 답해보기. 뭐 굳이 요런 자리에도 얼굴 한번 비추기. 네네. 이거 안 하시면 재물운이 옆에 와 있어도 연결고리가 안 열립니다. 안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엔 실력보다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건 바로 접점 유지. 그 막 잘 보이려고 애쓰라는 말도 아니고 계산적으로 사람 사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여기 있어요." 이 신호를 계속 켜두시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제일 막는 게 바로 이 카드에 떠 버렸네요. 우리 1번 분들, 이 재물운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놓치는 포인트에 여기서 팩폭 들어갑니다.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 병. 이거요. 정말 1번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고 분위기 좀 더 보자고 미루고 확신 생기면 그때 움직이겠다는 그 태도. 이 재물운에서는 그 순간 끝입니다. 이 3번 컵은요. 기회가 웃으면서 왔다가도 빨리 지나가는 카드거든요. 그 뭐냐 막 약간 술자리 같은 거 있죠. "지금 안 마시면 끝이야." 뭐 요런 타이밍. "지금 말고 다음에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 말 나오는 순간 그 판은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욕심 때문에 놓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능력이 부족해서 놓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미루는 습관 고거 하나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사람들 많은 자리 불편해서 분위기 좀 지켜보고 그 핑계 그쵸. 이거 앞카드에서도 떴잖아요. 사람 만나는 자리 자체가 이번 재물운의 입구입니다. 그걸 불편하다고 피하면 돈도 같이 피한다고 해요. 이번 재물운은 혼자 계시면 절대 안 열리고 기다리면 사라지고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남의 것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요. 어떤 대단한 결심도 큰 용기도 아니에요. 진짜 막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기. 지금 오는 요런 신호에 반응하기. 그게 이 복권을 진짜 내가 긁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재물운과 연결된 인연과 환경 카드에 이 카드 뜨면요. 환경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 많은 곳. 그 사람들과 말이 오가는 공간 있죠. 아니면 뭐 사람이 많아서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될 수 있고요. 뭐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공통점은 혼자 조용히 있는 공간, 뭐 각자 자기 일만 하는 구조, 말 안 해도 되는 분위기 요런 데서는 절대 이 돈 안 열립니다. 5번 스태프는요. 솔직히 편한 카드는 아니에요. 막 시끄럽고 정신없고 막 부딪히고 의견도 부딪히고 가끔은 기빨리는 느낌도 들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돈은 이런 데서 움직이죠. 그리고 이 돈을 열어주는 사람 딱 그런 타입일 거예요. 말 직설적이고 돌려 말 안 하고 속도 빠른 사람. 뭐 할 거면 해. 안 할 거면 너 빠져. 이건 된다, 안 된다. 바로 정하자.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처음엔 좀 부담스럽고 '너무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이 바로 돈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감정 케어 잘해 주는 타입은 아니지만 대신 흐름은 정확해요. 그래서 1번 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나 기분 상했다.' 이러면서 뒤로 빠지지 마시고 말투 때문에 사람 자체를 거르지 마시고요. 이 사람과 이 환경은 편하려고 만나는 인연이 아니라 현실을 돈을 움직이려고 만나는 인연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마지막 메시지 하나만 남게 됩니다. 이 재물운을 어떤 태도로 내가 대할 것인가? 자, 여기 크리스탈 카드에 라리마 카드가 떴어요. 이건 하늘색, 바다색을 닮은 원석입니다. 이 원석은 예전부터 그 두려움을 좀 가라앉히고 말하지 못한 진심을 꺼내게 하는 그런 돌로 알려져 있어요. 이 원석이 오늘 리딩의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해요. 조급해하지 말 것. 그렇다고 피하지도 말 것.
이 재물운은요, 달려들면 깨지고 숨으면 사라집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한 발은 앞으로 내딛어야 하는 그런 운이래요. 이 라리마가 말하는 건요, 겁먹지 마. 근데 도망치지도 마. 이겁니다. 이 복권 이미 1번 분들 손에 이렇게 들고 있어요. 긁으면 열리고, 미루면 그냥 종이입니다. 누가 대신 긁어주진 않아요. 이게 또 타이밍이 지나면 환불도 안 되죠? 그렇다면 이제 선택은 하나죠. 이 재물운을 현실로 내가 만들 건지 아니면 그때 그런 기회가 있었었지 이렇게 남기실 건지 1번 분들 여기까지 오신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요거 긁을 자격 충분하세요. 자, 우리 1번 분들 인생에 아직 긁지 않은 복권 그거요. 이미 이렇게 손에 있습니다. 다만 뭔가 그 결단 버튼만 안 누른 상태였어요. 아예 없는 걸 기다린 게 아니시고 새로 생길 걸 바란 것도 아니시네요. 이미 하고 계셨던 거, 이미 버텨왔던 거, 이미 몇 번이나 기회가 스쳤던 그 자리. 다만 그때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뭐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그 말로 넘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물운은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아니라 이미 있던 길을 돈이 되는 쪽으로 들어주는 그런 운이에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엮이는 일. 말이 오가는 자리, 내가 나서야 하는 역할, 아니면 예전 같았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 하고 빠졌을 그런 선택 같은 거요. 이번엔 그 선택을 내가 잡느냐, 또 미루느냐 그 차이로 보여집니다. 자, 이젠 핑계 대지 마세요. 뭐 바빠서, 귀찮아서, 아직 아닌 것 같아서 노노. 이 재물은 그 핑계 딱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종이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오늘 리딩에서 나온 신호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그건 우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긁으라는 사인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진짜 꼭 드리고 싶네요. 재물운은 아무한테나 안 열려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복권처럼 열립니다. 기다린다고 숫자 바뀌지 않고 미룬다고 당첨되지도 않습니다. 1번 분들 이미 흐름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1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1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해용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1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해용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 오늘 리딩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10년에 한 번 오는 재물운. 내 인생에 아직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운. 솔직히 말하면 돈 문제로 한 번쯤 고민 안 해본 분들 없으시잖아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항상 이렇게 빠듯하냐? 남들 한 번에 잡는 기회 왜 나는 늘 옆으로 지나갈까? 혹시 나도 아직 안 열린 재물운이 있는 거 아닐까 그 생각. 요거 최근에 꽤 자주 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번 분들 인생에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 진짜 있는지, 있다면 그게 뭐고, 왜 아직 안 열렸고, 언제 열릴 건지 정확하게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리고 해움 채널 가입해주신 분들 해움 배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운을 마구마구 끌어당기는 마법 부적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저 해움이 진심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카드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자, 먼저 지금 우리 이번 분 인생에 숨어 있는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의 정체. 이 카드부터가요. 애매함이 없네요. 괜히 뭐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재물운의 본질은요. 그 어떤 한방 스타일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건 정확히 말하면 기회형. 거기에 내 노력형이 딱 맞물려 있는 구조네요. 전차 카드는 딱 그런 카드예요. 그 이미 엔진은 켜져 있습니다. 연료도 있고 뭐 방향도 대충은 잡혀 있죠. 근데요. 운전대를 끝까지 잡고 밀어붙였던 적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흐름을 보면 그런 느낌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남들보다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틀리지 않았고 중간에 완전히 내려놓지도 않았던 흐름. 솔직히 말해 돈이 될 재료는 이미 다 모여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복권이요. 긁으면 바로 막 당첨 번호 딱 튀어나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번호는 다 쓰여져 있는데 마지막에 그 긁는 걸 계속 밀어온 복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 중엔 그런 생각 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나 요즘 뭐 한 게 있나? 뭐 이 정도로 돈이 될 만한가? 근데 그거요.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 기준에 너무 박하다는 겁니다. 전차는요, 움직일 때만 반응하는 카드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회만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움직이는 순간, 그제서야 기회가 같이 따라 붙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기회가 없었다기보다는 늘 한 발 늦거나, 잡아도 끝까지 내 걸로 안 가져간 그런 느낌이 반복됐을 거고요. 이게 이 전차 카드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왜 지금까지 돈으로 완전히 안 열렸는지 그 이유를 요 카드가 정확히 집어주네요. 이번 분 재물운이 안 열린 이유요. 능력 부족은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감정. 이 5번 하트는요. 결정의 순간마다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그런 카드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들 익숙하시죠? 뭐 괜히 시작했다가 더 망하면 어쩌지? 이거 진짜 될까? 지금도 버거운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게요. 의식적으로는 부정 안 해도 막상 중요한 순간마다 발걸음을 한 번 더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닌데 그 반쯤만 딱 열어두고 뒤로 물러난 선택은 반복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번 분들은요, 돈을 벌 때 그 안정 하나, 그것만 기준으로 삼았어요. 조금 낯설면, 조금 불편해 보이면, 조금만 그 위험해 보여도 아예 그냥 선택지에서 빼버리셨죠. 물론 그게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요, 돈 운 앞에서는 재물 운 앞에서는 계속 미뤄졌던 선택이었대요. 그래서 이 재물운은 없는 게 아니라 와도 다 열리지 않았던 거고요. 쉽게 말하면 복권을 내 손에 이렇게 쥐고도 이건 가짜일 수도 있잖아 하고 긁기 전에 그냥 내려놓은 장면 반복됐다고 보입니다. 자, 이 시점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시면 이 운 또 반만 열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감정이 흔들리는 지점만 스스로 자각하신다면 이 재물운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전차는요, 이미 출발 준비 끝냈고요. 5번 하트는요, 이제 내 마음 때문에 또 놓치지 말라 이 경고까지 알려줬습니다. 좋게 말하면 안 되는 카드라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분들에게 제일 도움되는 그런 해석이 될 거고요. 자, 이 흐름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자, 여기서부터 분위기 좀 바뀝니다. 막연한 가능성 얘기 이제 끝났고, 이제는 현실에서 언제 어떻게 열리느냐 그 얘기예요. 이 6번 다이아몬드는요. 깨달음 카드 아닙니다. 각오 다지는 카드도 아니고요. 요건 사건 카드예요. 사건.
그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요. 이 재물운이 열리는 계기는 어떤 거창한 결심으로 시작되진 않습니다. 그 누군가가 툭 던지는 그런 말 한마디라든가 또 예전에 지나쳤던 제안이 다시 등장하던가 또는 "너 이거 한 번만 더 해 볼래?" 요런 뭔가 재접촉 같은 고런 식입니다. 그리고 특징 하나 꼭 기억하세요. 이 신호요. 처음엔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올 겁니다. '에이 이게 뭐야? 지금 나한테 이걸 왜?' 이러고 넘기기 딱 좋은 모양으로 온대요. 근데요. 이번엔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생 그 리셋이 아닌 내 새 판 깔아 주는 것도 아닌 이미 멈춰 있던 판을 다시 돌리는 재가동 신호거든요. 그리고 이 제안을 가져오는 사람이 엄청 대단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예전에 그 일로 엮였던 사람이거나 또 평소 이렇게 잘 알고 지내던 지인, "너 이거 잘했잖아." 요렇게 말해 주던 쪽 요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문제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번 분들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첫 반응인데요. 뭐 그런 거죠. '좀 이상한데? 뭐 귀찮다? 나랑은 결이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 반응 그대로 따라가면요. 지금까지랑 똑같은 결과 또 나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카드가 뜬 이유는 하나예요. 이번엔 그 첫 반응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경고라는 거. 음. 그리고 여기서요. 카드가 갑자기 엄청 현실적이 됩니다. 이 두니아는요. 이상적인 돈 아닙니다. 뭐 영적인 사명으로 들어오는 돈도 아니고요. 그 뭐냐. 현실 세계의 돈 그런 거죠. 내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돈. 이 표현이 제일 잘 맞겠네요. 역할과 책임을 통해 들어오는 돈 그 카드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 재물운 루트는요. 딱 잘라 말하면 완전 그 새로운 인생 아니고 전혀 모르는 분야 아니고 '나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할래.' 요런 구조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던 영역, 예전에 해 봤던 거나 발 담궜던 일.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거 너한테 잘 맞잖아. 그거 네가 잘하잖아." 했던 쪽 거기서 돈이 나요. 특히요. 우리 이번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평가절하했던 거 있죠. 뭐 '이걸로 돈 벌긴 좀 애매하지 않을까?' 뭐 '이건 그냥 내가 잘하는 거지 일은 아닌데.' 근데요. 그게요. 우리 이번 분들 기준에선 사소했지 그 시장 기준에선 충분히 돈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이 두니아 카드가 말하는 건 새 출발 아니고 인생 이막 아니지만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의 판이 커지거나 뭐 역할이 조금 달라지거나 책임이 조금 늘어나면서 내 위치가 바뀌는 흐름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판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판을 돈이 되게 바꾸는 그런 흐름인 거죠. 물론 여기서 조심할 점도 분명히 있어요. 이 카드가 뜨면요. '이 정도 돈이면 그냥 말지.' 요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마음 접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6번 다이아몬드에서 온 신호 또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번 재물운은요. 기대 이상으로 화려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오랫동안 남는 돈이고 '아 이게 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뒤늦게 체감하는 타입입니다. 이 흐름에서도 감정 먼저 앞세우면 또 놓칩니다. '이게 진짜 나한테 맞나?' 그것만 따지면 또 멈춰요. 대신 '이게 내가 이미 해온 걸 돈으로 정리하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이번 분들 재물운은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물운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 지금이 준비기인지 이미 스타트인지 자 이제 점성술적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감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여기 리브라 천칭자리 에너지요. 이 별자리는요. 균형, 계약, 어떤 합의, 또 그 사람 관계를 다스리는 그런 별자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번 분들 재물운은 혼자 막 일을 막 악물고 밀어붙일 때 터지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그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질 때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 뭐랄까요? 같이 가보자. 이 조건이면 뭐 해볼 만하니까 해볼래. 서로 손해 안 보는 선이다. 요런 말이 딱 오가는 순간부터 운이 실제로 돈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시점으로 읽어보면 지금은 딱 이미 출발선은 넘었어요. 완전한 준비 초기는 지났고 대신 결정만 계속 미루는 후반 준비기 딱 그 상태네요. 엔진은 막 돌아가는데 그 기어를 뒤에 안 넣은 그런 느낌 딱 그거요. 그래서 이 리브라 카드가 말하는 핵심은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곧 시작점이라는 거. 자, 구체적으로 언제냐면요. 빠르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하반기 진입해서 전후로 보여집니다. 계절감으로는 봄에서 초여름 또는 가을 초입이 강하게 읽혀요. 이 시기에 아마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으실 건데요. 더는 이렇게 애매하게 못 가겠다. 뭐,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올 때, 그때가 진짜 스타트. 지금은요, 이미 시작은 했는데 그 결정 버튼만 안 누르고 있는 상태라 괜히 더 피곤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질질 끌면요, 이 리브라 에너지가 깨져서 다시 우유부단해지기 쉬우니 타이밍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막 인생 한 방에 막 뒤집히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또 로또 같은 구조도 아닙니다. 우리 2번 분들 처음 들어오는 돈 딱 보고 솔직히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이게 다야. 뭐 생각보다 크지 않네.' 맞아요. 초반엔 기대보다 좀 작게 옵니다. 근데 이 카드의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5번 컵은요, 계속 남는 구조라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끊기지 않고 조금씩 뭔가 체급이 바뀌는 돈입니다. 뭐 처음엔 체감이 약하죠. 근데 어느 순간 '이거 없으면 좀 불안한데.' 싶어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게 이 재물운의 최대치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게 딱 하나. 중간에 이렇게 실망해서 접어버리는 거. 그 외에 '에이 이 정도면 나에게 의미 없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운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카드에서 제일 위험한 선택은요, 내 욕심입니다. 욕심.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갑자기 막 판 키우고 무리해서 확장하고 막 이왕 하는 거 더 크게 가자 하시면 5번 컵 특성상 깨지기 딱 좋아요. 이 운은요, 막 화려하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쌓이는 게 미덕입니다. 이 흐름 정리하면 리브라 천칭 자리에서 '이제 결정해야겠다.' 그 마음이 들 때 겁먹고 뒤로 빠지지 말 것. 그리고 5번 컵에서 '생각보다 좀 작네.' 그런 느낌이 와도 하찮게 여기지 말 것.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우리 2번 분들 재물은 조용하지만 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단 이거 안 하면 돈이 옆에 와도 못 잡습니다. 자, 이 카드요, 되게 솔직하고 현실적인 카드입니다. 예쁘게 말 안 하는 카드예요. 우리 2번 분들 재물운에서 제일 위험한 태도가 뭔지 아세요? 그건 계획 없는 열정입니다. 그 일단 해 보고 생각하지 뭐. 감으면 그때 정리하지 뭐. 그 방식. 이번 운이랑 완전히 안 맞아요. 이번 재물운은요, 열정 있는 사람보다 이 정리된 사람 손에 붙는 돈이라서 언제까지 할 건지, 얼마까지 감당할 건지, 또 뭐 어디서 멈출 건지 그런 것만 딱 기억하세요. 이거요, 머릿속에서만 정리하면 정리한 거 아닙니다. 뭐 나 대충은 알지. 그 상태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는 순간은요,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거든요. '조금만 더 해 볼까? 여기까지 온 김에 막 더' 이런 판단 미스가 다 계획이 없을 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대단한 어떤 실행력이 아니라 이렇게 종이에 적어 보는 거. 숫자로 보는 거. 한계선을 미리 정해 두는 거. 자, 이거 안 하면요, 진짜로 돈이 옆에 와도 손에서 그냥 빠져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딱 이어서 나오는 경고가 에이스 오브 코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번 함정은요, 욕심도 아니고 또 불안도 아니네요. 미루기. 이 카드가 그걸 너무 정확하게 찝어줘요. 조금만 더 준비되면, 뭐 상황 좀 지켜보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그 말 나오면 그게 바로 놓치는 순간입니다. 에이스 오브 코인은요, 시작이 전부인 카드예요. 이 카드 앞에서는 완벽한 타이밍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준비된 상태 그런 거 없어요. 대신 시작했느냐, 아니면 또 넘겼느냐.
이런 차이만 있어요. 특히 우리 2번 분들 성향상 아마 그 말 자주 쓰셨을 텐데요. 뭐 "이번만큼은 내가 제대로 하고 싶어서." 그쵸. 근데요. 그 제대로 기다리다 이 에이스는 그냥 지나갑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번 재물운은 크게 망할 위험은 적은 대신 놓치기 쉬운 운이라서 그래요. 그래서요. 이 카드에서 말한 계획 세우기 안 하고 그냥 미루면 에이스 오브 코인에서 그대로 끝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주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요런 작은 시작. 뭔가 정리된 기준, 미루지 않은 선택, 요것만 잘 지키면 이번 재물로는 있을 땐 몰랐는데 없어지면 바로 느껴지는 돈, 그런 재물로 확실히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분들, 이 재물은 열어주는 사람요. 솔직히 말하면 정 없는 뭔가 안 따뜻한 그런 타입이네요. 왜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정보 빠른 사람, 또 감정보다 현실 먼저 보는 사람, 딱 그겁니다. 이 사람 특징이 뭐 따뜻한 위로 그런 거 잘 안 해줘요. 뭐 공감 멘트 기대하시면 실망합니다. 대신 이건 돈 된다. 이건 돈 안 된다. 이 구조는 오래 못 간다. 이 타이밍 놓치면 끝이다. 이런 말은 진짜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말이 너무 세다. 뭐 기분 상했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돈도 안 옵니다. 이 말리카 오브 소드는 감정을 다 배제하고 판단하는 카드거든요. 지금 이번 분들한테 필요한 인연도 딱 이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인연 어디서 만나느냐면요.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 같은 일과 관련된 그런 공간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 또는 계약이라던가 어떤 협업, 정보 오가는 곳이고요. 반대로 뭐 친목 모임, 위로해 주는 공간 그런 곳은 아닙니다. 일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 감정 막 상했다고 저 사람은 좀 별로야 막 이렇게 스스로 거리 두시면 재물운도 같이 멀어져요. 이 인연은요. 좋아하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돈길 그거 열어주려고 있는 사람이니까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사람과의 연결 위해서 마지막 카드가 딱 이렇게 말해주네요. 자, 여기 루비. 불의 원석이 떴습니다. 자, 이 원석이 상징하는 것 딱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망설임 끊기. 두 번째, 결정. 그리고 세 번째, 책임입니다. 색깔도 괜히 붉은 게 아니에요. 빨간색이 아니에요. 루비는요, 머뭇거리는 사람 손에선 절대 아무 힘도 안 납니다. 이 재물운도 똑같아요. 뭐 반쯤 해보고, 아닌 것 같다. 뭐 반쯤 긁어보고 다시 생각해볼까?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루비는 선택했으면 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밀기로 시작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재물은요, 누가 대신 결정해 줄 순 없습니다. 진짜 그 복권처럼 내가 제대로 긁을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지 이 선택은 우리 2번 분들 몫이에요. 다만 이번 운은요, 몰라서 놓치는 운은 아닐 거예요. 알고도 미루면 놓치는 운, 감정 때문에 흔들리면 사라지는 운이죠. 그러니 그래 이 정도면 한번 해보자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 이 재물운은 조용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우리 2번 분들 쪽으로 편으로 옵니다. 이게 이번 리딩의 끝. 자, 정리해 볼게요. 2번 분들. 이번에 나온 정말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재물은 막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은 아니네요. 최근에 새로 생긴 기회도 아닐 거고요. 이미 예전부터 우리 2번 분들 인생 한 켠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확신이 안 들어서 조금만 더 안정되고 하려고 막 이러면서 계속 덮어두고 미뤄뒀던 그런 복권입니다. 그래서 이 운의 성격이 딱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열립니다. 대신 내가 움직이는 순간, 내가 선택하는 순간, 미루지 않는 순간에만 반응해요. 현실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해봤던 일 있죠? 사람들이 그건 네가 잘했지 했던 역할이요. 그리고 돈으로 보기엔 좀 애매해서 넘겼던 제안이라던가 다시 연락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요. 이번엔 돈이 되게 다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리딩의 핵심은요. 막 운이 바뀐다. 그게 아니라 내 태도가 바뀌는 시점이라는 거고요. 늘 그랬듯이 또 한 번 미루면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리딩 들으시고 이거 내 얘기인데 왠지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생각 드셨다면요. 솔직히 말해 이번 운은 이미 반은 시작된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도 그냥 흘려보내신다면 다시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꽤 오래 같은 자리에서 맴돌 가능성 큽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번 분들, 이번엔 그 복권을 들고만 계시지 말고 긁을 거면 제대로 긁어보세요. 이번엔 진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저랑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이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해용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해용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 오늘 리딩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미 내 인생에 있는데 아직 긁지 않은 복권 같은 돈, 운. 이미 내 손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돈 될 줄 몰랐던 거. 설마 이걸로 하고 그냥 지나쳐온 그런 운이에요. 오늘은 희망 고문 안 합니다.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솔직하게 갑니다. 그 대신 이거 언제 열리고 어디서 터지고 어떻게 해야 실제 돈이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해움 채널 가입해주신 분들 해움 배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운을 마구마구 끌어당기는 마법 부적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저 해움이 진심을 담아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카드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3번 분들, 제가 이 카드 딱 보자마자 느껴진 게 있습니다. 돈 되는 재능은 이미 출중하신데, 있으신데, 그걸 돈으로 안 쓰고 있으시다. 네. 이 말이 제일 정확해요. 이 재물은요, 뭐, 한방처럼 막 갑자기 터지는 운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가 기회가 떨어지는 그런 타입도 아니네요. 이건요, 노력형이면서 동시에 그 선택형 재물운으로 보여져요. 이미 3번 분들 손 안엔 있어요. 이 재물은. 다만 이걸 돈 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직업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 않나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치신 거죠. 그래서 진짜로 밀어본 적은 없었던 것들이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 잘하는 거. 뭐 설명 잘하는 거, 어떤 정리, 뭐 조율, 뭐 어떤 중간자 역할,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도 읽고 또 균형 잡는 그런 능력. 또 오래 해와서 그런지 너무 익숙해진 그런 일처럼 이게요. 너무 내 생활 속에 녹아 있어서 본인은 그게 대단한 재능이라고 인식조차 안 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 3번 다이아몬드 특징이 딱 그거예요. 크게 터질 것 같지 않아서 스스로 급을 낮춘다. 네. 그래서 이 재물은 없던 게 갑자기 생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미 있던 거, 있는 거, 그거를 돈으로 바꾸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거고요.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인 이유는요. 이게 막 반짝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익숙해서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고 잊은 겁니다. 자, 이게 왜 아직까지 그대로인지 여기 이어서 뜬 이 카드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왜 3번 분들 재물운이 아직 열리지 않았느냐? 이 카드 답은 명확해요.
어떤 뭐 타이밍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안 붙어서도 아니네요. 이건요. 우리 3번 분들 본인이 스스로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K 하트는요. 책임감, 뭐 정, 어떤 마음, 뭐 관계 이게 전부예요. 내가 맡은 게 너무 많다. 지금은 내가 욕심 부릴 때가 아니다. 뭐 이건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그 돈 되는 선택 앞에서 항상 한 박자 늦어요. 특히 뭐 조금만 더 안정되면 뭐 이거 정리하고 나서 이 말 진짜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요. 그 원하는 완벽한 타이밍은 안 옵니다. 3번 분들 재물운은 다 갖춰지고 시작하는 운이 아니라 뭔가 시작하면서 상황이 맞춰져 가는 그런 운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요. K하트는 뭐 사람 좋아서 정 때문에 마음 써서 이렇게 일을 해온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돈 받기엔 좀 그렇지 않나? 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이 정도로 돈 얘기 꺼내면 사람이 변할까봐 이런 생각도 계속 드셨던 것 같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 볼게요. 이건요, 착해서라기보다 스스로 자기 기준, 가치를 낮춘 거예요. 돈으로 바꾸는 순간 괜히 관계가 깨질까봐, 뭐 주변 사람이 떠날까봐, 그래서 본인이 먼저 그냥 선을 딱 그어버린 거죠. 근데요,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일은 늘고, 책임만 커지고, 정작 내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이건 좋은 사람인 거랑은 완전 별개죠? 손해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마음으로만 하다가는 결국 내 마음도 상한다. 맞죠? 3번 분들 재물운은요. 욕심 부려야 열리는 운입니다. 이기적으로 골라는 말이 아니라 내 정당한 대가를 받으라는 운이라서 이 선을 언제 넘느냐에 따라 이 복권이 정말 종이 쪼가리로 남을지 진짜 돈으로 바뀔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 재물운이 열리는 계기는요. 이 카드가 뜬 순간부터 이 리딩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져요. 자, 이제 감성 말고 현실입니다. 이 재물운은 조용히 알아서 열리는 은 아니에요. 사건 하나로 확 열려요. 그 뭐랄까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떤 갑작스러운 제안 있죠? 또는 스스로 한계를 딱 찍는 순간. 진짜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뭐 그런 거. 이렇게 버텨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지. 그런 생각이 들 때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짜증나고 현타 오고 자존감 바닥 찍을 때 그 신호가 옵니다. 저지먼트는요. 기회라기보다는 호출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말도 막 튀어나올 거예요. 혹시 이거 그냥 취미로 하실 생각은 아니죠? 뭐 이번엔 제대로 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이게요. 부탁처럼 들려도 사실은 선택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위험한 반응이 그거예요.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 말 나오면 다시 10년은 기다릴 수 있어요. 저지먼트는 준비됐을 때 시작해라. 그 카드 아니고요. 이제 결단해라. 그 카드라서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지금까지처럼 가볍게 넘길 건지 아니면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하고 무게를 얹을 건지 이 순간의 선택을 바꾸면 돈이 들어오는 루트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요 카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현실적으로 떠버렸네요. 이 카드요 진짜 솔직합니다. 뜬구름 잡는 거 하나도 없어요. 3번 분들 재물운은 도박, 요행, 갑툭튀 이런 거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일, 이미 내가 해봤던 일, 주변에서 말 한 번이라도 나왔던 일, 그 라인으로 돈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 하나, 이 돈은 혼자서 방에서 막 끙끙대는 구조가 아니에요. 누군가랑 엮이면서 커집니다. 연락이라던가 제안, 어떤 연결, 뭐 요거 같이 해볼래요? 요 부분 맡아줄 수 있어요. 그 말 절대 가볍게 흘리지 마세요. 이 10번 코인 카드는요. 한 번 벌고 끝나는 카드 아니에요. 반복되는 수입에 막 생활비가 되는 돈에 또 달마다 쌓이는 그런 돈이라서 본업이 커질 수도 있고 또 부업이 어느 순간 본업처럼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돈은 내가 갑자기 잘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 끝난 내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엔 막 대박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건 크게 터지는 대신 안 끊기는 돈이라는 거. 단 여기서 또 사람 때문에, 정 때문에 값을 깎아주고 선 넘기 시작하면 이 10번 코인의 힘이 바로 빠져나가요. 이 카드는 내 가치 책정 제대로 하라고 경고하는 카드이기도 하니까 일은 확실하게, 역할은 명확하게, 돈 얘기는 절대 미루지 말 거. 이걸 잘 지키는 순간 3번 분들 재물운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 수입으로 굳어집니다. 자, 그렇담 이게 언제부터 체감되느냐, 그 시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타이밍 카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카드가 떴다는 건요, 이미 시동은 걸렸다는 뜻입니다. 아직 통장에 뭐 숫자로 찍히진 않았어도 이 움직임 자체는 시작됐네요. 지금은 딱 준비 기반 플러스 테스트 기반. 요 상태로 보여져요. 이 쌍둥이 자리 에너지에는 점성술적으로 봐도 분명해요. 말이라든가 뭐 연락, 어떤 제안 또는 이동이라든가 그 사람을 통한 정보 있죠. 아니면 가볍게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먼저 열립니다. 그래서 3번 분들 앞으로 3개월 안에 뭔가 돈과 관련된 대화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이 얘기 왜 나오지? 뭐 갑자기 이런 제안이, 아직은 일로 굳어진 게 아니라 말로, 아이디어로, 가능성으로 먼저 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시기로 보면 앞으로 3개월에서 5개월 안, 계절로 치면 봄에서 초여름 사이, 올해 기준이면 상반기 말에서 하반기 초가 되겠네요. 이 구간이 딱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이 쌍둥이 자리 운은요, 처음부터 무겁게 잡으면 막혀요. 뭐 그런 거 있죠. 이걸로 내가 다 먹고 살아야지. 이거 실패하면 큰일이야. 막 이렇게 무겁게 접근하면 오히려 흐름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냥 가볍게 대화하듯, 뭔가 실험하듯 이렇게 시작할수록 돈의 통로가 자연스럽게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좀 더 완벽해지면요. 그 말 나오는 순간 운은 옆 사람한테 넘어가요. 쌍둥이 자리는 완성된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우리 1번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자, 이건 그냥 뭐 천천히 조금씩 오르는 안정형이 아니네요. 속도 붙으면 확 커지는 타입이시거든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중간에 지치면, 의심 많아지면 여기서 바로 끊겨요. 이 8번 스태프의 특징이 딱 그거예요. 처음 3개월에서 뭐 6개월은요. 솔직히 말해 이게 맞나 싶겠죠. 돈도 뭐 티도 안 나고 몸만 좀 바빠지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구간만 잘 넘기면 이 속도가 달라지죠. 돈 들어오는 텀도 짧아지고 일이 막 몰려서 오고, 왜 갑자기 이렇게 바쁘냐? 요 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한방처럼 터지는 운은 아니지만 대신 1년, 2년 안에 내 생활 수준이 달라지는 그런 운으로 보여져요. 그 뭔가 내 수입 구조가 바뀌고 시간 쓰는 방식도 바뀌고 돈에 대한 불안의 결이 달라집니다. 단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있어요. 일이 몰린다고 다 받으면 안 됩니다. 뭔가 값싸게 후려치기, 또 뭐 정 때문에 추가 노동하기, 또 경계 없는 확장. 이거 시작하면 이 8번 스태프가 번아웃 카드로 변할 수 있어요. 이 운은요, 아주 빠르지만 성 긋는 사람한테만 오래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돈이 옆에 와도 못 잡습니다. 자, 이 카드요, 되게 진지하게 말해줍니다. 3번 분들, 속도 줄이세요. 지금 3번 분들 상태 열심히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계속 선택하려고 하고 결정은 막 미루면서 머릿속만 계속 바쁘시죠. 이 상태로 돈운이 다가오면요, 내 판단이 흐려져서 정말 이상한 선택을 하거나 아예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하실 건 뭔가를 더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안 할 것부터 정리하는 거. 그 뭐냐, 정리 안 된 일정, 애매한 약속, 또 내 마음만 쓰고 돈 안 되는 일 있죠?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피로한 관계, 그런 거요.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돈이 옆에 와도 손이 안 가요. 이 카드의 핵심은
몸과 내 정신이 안정돼야 돈 감각이 돌아온다 이겁니다. 자, 딱 하루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오늘 안 할 거 하나 정하고 오늘 할 거 하나만 정확히 끝내세요. 속도 줄이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 정확해지는 과정이고요. 그걸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지금은 좀 하다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떴네요. 이 카드. 진짜 의외이긴 합니다. 욕심 아닙니다. 불안도 아니에요. 귀찮음. 그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말고 나중에. 에이스 오브 스테프는 시작의 불씨거든요. 작지만 바로 옮겨 붙는 그런 불이에요. 근데 3번 분들 이 불 앞에서 자꾸 그러세요. 조금만 더 준비하고. 답장은 나중에 하지 뭐. 이건 다음에 정리하지 뭐. 아, 그 순간 이 불씨 다 꺼집니다. 꺼져요. 귀찮아서 답장 안 하고 귀찮아서 일정 안 잡고 귀찮아서 정리 미루는 순간 운은 딴 데로 도망가요. 이건 진짜예요. 이 재물운은 완벽한 사람한테 안 갑니다. 지금 움직이는 사람, 시작하는 사람한테 가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위험한 태도가 나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요겁니다. 부족해도 시작해야 하는 운인데 준비 다 끝내고 시작하려다 기회 자체를 다 놓치는 거죠. 이 카드가 주는 경고 분명해요. 작게 와도 바로 반응할 거. 완벽하려고 하지 말 거. 미루는 습관 지금 끊을 거.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지켜도 3번 분들 재물운은 진짜로 손에 잡힐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서 이 재물운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하는지 이 카드요. 애매하게 안 나왔어요. 답 줍니다. 이건 사람 한 명입니다. 그 돈 되는 감각 있는 사람. 현실 판단 빠른 사람 있죠? 뭐, 이거 팔 수 있어요. 이런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타입이 있어요. 3번 분들한텐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처음엔 좀 냉정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3번 분들 재능을 돈으로 번역해주는 역할이라서. 뭐 그런 거죠. 구조는 그 사람. 아이디어는 우리 3번 분들. 이렇게 역할을 딱딱 나누는 순간 속도가 같이 붙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면요. 생각은 깊어질 수 있는데 실행은 느려요. 이 알케미스트는요. 같이 움직일 때만 완성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동료라든가 파트너, 어떤 뭐 기획자 또는 운영자, 관리자, 그 플랫폼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기준은 하나예요. 감정 말고 수치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느낌 좋아요 요거 말고 이건 이렇게 팔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쪽이에요. 이 사람 만났을 때 불편해서 도망치면 재물운도 같이 빠져나갑니다요. 그렇다면 이 흐름을 어떻게 대해야 내가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마지막 카드가 아주 단단하게 말해주네요. 여기 엠버 카드 호박입니다. 색은 따뜻한 호박색.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돌이 아니에요. 시간이 막 그 켜켜이 쌓여서 굳어버린 시간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 되게 명확해요.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도 말아라. 맞아요. 이 재물은 어떤 단기 투기 아니고요. 한 번 긁고 끝나는 복권도 아닙니다. 막 쌓이고 이렇게 굳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 여기까지 와 있네. 요런 타입이죠. 근데요, 여기서 제일 위험한 태도가 뭐냐면 조금 더 볼까? 뭐 확신 들면 할까? 그거예요. 이 재물운은 긁을지 말지 고민하는 순간 조용히 사라져요. 엠버는 기회가 오면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크게 흔들리지 말고 작게라도 이어가라고요. 이 운은 빠르게 막 벌라고 오는 운이 아니라 지금 안 잡으면 다음엔 안 온다. 요걸 알려주러 온 겁니다. 이 재물은 처음엔 대단해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가고 나면 그때 내가 왜 안 했을까? 그 말이 나오게 되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자, 우리 3번 분들 인생에 아직 긁지 않은 복권. 멀리 있는 거 아니었네요. 이미 손에 쥐고 계시면서도 그걸로 돈 벌 생각은 안 했던 거. 그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 부탁으로 늘 해주던 일. 너 이거 진짜 잘한다 소리 들었지만 정작 그 값은 한 번도 제대로 안 매겼던 내 능력, 취미라고 넘겼던 어떤 기술,
또 부업까지 생각했는데 직업이라고 부르기엔 스스로 그냥 낮춰버렸던 영역, 뭐 그런 거 있죠? 이게요, 대단해 보이지 않아서 복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재물운의 핵심은 없는 걸 만들어서 벌라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계신 걸, 그걸 돈으로 인정해라. 그 운이에요. 그래서 선택은 아주 단순하네요. 지금 한번 긁어볼지, 아니면 또 나중에 하면서 그냥 지나칠지. 이 선택은 계속 반복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딱 한 번 옵니다. 이번에도 그냥 모른 척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피곤한데 통장은 늘 그대로인 상태로요. 이 재물은요, 뭐 대단한 용기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준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연락 한번 받아보고 제안 하나에 제대로 응답해보고, 그건 돈 받고 합니다. 이 말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이 복권을 긁는 행동이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요거 안 하면 그때 내가 왜 안 했지 그 말 나중에 꼭 하시게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3번 분들, 이건 진짜 10년에 한 번 오는 재물은 맞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그냥 절대 지나치지 마세요. 그럼 3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3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3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은요, 그냥 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미 내 인생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긁지 않아서 못 본 돈, 그 이야기예요.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돈 쓴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못난 선택만 한 것도 아닌데 왜 늘 아직일까?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오늘은요, 지금 4번 분들 인생에 숨어 있는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 대체 뭐고, 왜 아직 안 긁혔고,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헤이홈 채널 가입해주신 분들 헤이홈 배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운을 마구마구 끌어당기는 마법 부적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저 헤이홈이 진심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카드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4번 분들. 자, 이 카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머리 쓰는 돈 이겁니다. 이 제이 스페이드는요, 절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 아니고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통장에 찍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이건 노력형 70에 기회형 30. 이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갑자기 돈 들어왔다 그런 운은 아니지만 이미 4번 분들이 알고 있는 영역. 예전에 한 번쯤은 그거 해볼까 이렇게 스쳐 지나간 쪽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말 정리 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설명하거나 어떤 설득하는 능력, 뭐 상황 읽고 계산 빠른 쪽, 생각을 구조화해서 전달하는 그런 힘처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아무나 못 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능력 있는 사람만 알아보는 복권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4번 분들은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써왔다는 거죠. 이 정도는 다 하지 않나? 이건 그냥 내가 원래 잘하는 건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돈이 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안 하셨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요. 지금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 정리 잘해서 전달하는 사람, 판단 빠른 사람이 돈 버는 구조가 됐잖아요. 이게 이미 실력은 깔려 있고 여기에 한 번의 선택이 얹어지면요.
정말이지 돈으로 바뀌는 구조인데 아직 그 선택을 안 한 상태라는 게 그래서 이 복권 아직 긁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왜 안 긁었는지는 이 카드에서 너무 정확하게 나와 버렸네요. 4 번분들 이 카드 나오면 솔직히 얘기 좀 해야 돼요. 그 이유 사람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요건데요. 이 7번 하트는 정, 미련, 어떤 관계 깨질까 봐 참는 그 마음 있죠. 그런 감정들이 막 겹쳐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4 번분들 돈 앞에서도 자꾸 감정 계산부터 하셨네요. 이거 하면 누군가 불편할까 봐. 괜히 튀는 것 같아서 지금 이 관계 깨질까 봐 그러다 보니까요. 돈 들어오는 타이밍을 사람 눈치 보느라 몇 번이나 넘기셨던 거고요. 솔직히 이거 열 수 있었는데 우리 4 번분들이 안 연 겁니다. 7번 하트는 감정으로 선택하는 카드거든요. 잘 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미룬 거, 뭐 괜히 부담돼서 안 한 거, 사람 편하게 해 주느라 접은 거 그런 선택들 진짜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 4 번분들은 돈보다 편안함을 먼저 골라왔고 갈등보다 관계 유지를 택해 오셨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뭐 조금 더 준비되면 그 말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미루기용 말이었고요. 그래서 아직 안 열린 겁니다.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잠가 놓은 상태였던 거죠. 다만 중요한 건요.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 생각보다 내 계산을 먼저 해야 할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고요. 그걸 못하면 이 재물운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좋은 카드지만 결단 못하면 돈 안 됩니다. 이건 예외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떴어요. 이 재물은 어떤 사고처럼 열리네요. 더 타워예요. 자 이제 시작 뭐 요런 타이밍 아니고요. 누군가의 돌발적인 그런 말 또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제안이나 갑자기 싹 정리되는 관계. '아 나 이거 더는 못하겠다.' 싶은 순간 있으시죠? 그중 하나로 올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분명해요. 먼저 기분이 썩 좋지 않고요. 처음엔 불편해요. 불안해요. '이게 맞나?' 싶은 생각부터 들고요. 왜냐면요. 이건 안정이 깨지는 순간에 열리는 그런 운이라서 그래요. 더 타워는 무너짐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이번 리딩에서는요. 새 입구가 열리는 카드거든요. 자 이때 우리 사법분들 머릿속에 딱 그런 생각 스칠 겁니다. 이거 귀찮은데. 뭐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동시에 그래도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두 감정이 같이 와요. 그리고 그게 신호입니다. 편안하면 아닙니다. 뭔가 조금은 불편하고 괜히 막 신경 쓰이고 내 에너지가 들어갈 것 같다면 그게 맞아요. 이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이 흐름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이런 기회 진짜 다시 오기까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순간에 움직인 사람만 돈 잡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이 카드 나오면 애매함 따윈 없습니다. 말과 판단으로 돈이 들어오네요. 되게 현실적인 카드거든요. 상담, 어떤 조언, 중재 역할, 어떤 설명, 결정 내려주는 역할 있죠? 그중 하나입니다. 구조를 딱 말해보면 그렇습니다. 뭐 누군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사법분들이 딱딱 정리해서 말해주고 그 결과가 돈으로 쏙 바뀌는 구조. 지금 이미요. 주변에서 그런 기미가 보였을 거예요. 뭐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이것 좀 봐줄 수 있니? 네 생각이 궁금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으셨죠? 그거요. 이미 이 루트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는 사법분들이 이걸 너무 쉽게 줘요. 그 뭐냐. 그냥 친절로, 그냥 호의로 뭐 도와주는 걸로 끝냅니다. 근데 이 샤워 오브 소드는요. 사람을 통해 돈이 도는 그런 카드라서 이건 혼자 막 끙끙대는 구조 아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소개, 연결, 평가가 돈으로 바뀌는 카드예요. 이미 누군가는 사법분들을 '아 이 사람 말은 정말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이 사람한테 맡기면 정리 참 잘 된다. 판단이 빠르고 정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평가가 무료가 아닌, 공짜가 아닌 유료가 되는 시점이 곧 옵니다. 근데 조용히만 계시면 절대 안 오겠죠? 계속 공짜로만 내주면 구조 안 만들어지겠죠. 이번 재물운은요, 나 이런 거 진짜 잘해요. 이렇게 조금은 드러내야 열려요. 좀 불편하더라도 선 긋는 연습 꼭 필요하시고요. 뭐 이건 여기까지, 이건 이렇게 진행해야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돈이 된다는 거. 좋은 카드지만 결단 없으시면 그냥 사람 좋은 역할로 끝나는 카드가 뜬 겁니다. 그건 솔직히 돈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시점, 타이밍 정확하게 짚어드려야겠네요. 이건 그냥 느낌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고요. 점성술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물고기 자리, 직관 카드. 이 카드요. 갑자기 막 벼락처럼 터지는 그런 시점을 말해주는 카드가 아니라 흐름이 바뀌는 구간, 그걸 알려줘요. 지금 4번 분들 상태요. 준비기 거의 끝. 이미 출발선 앞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눌러둔 그런 상태시죠? 그래서 요즘 이제는 진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흐름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요. 불안해서 드는 생각 아니에요. 이 직관이 켜진 상태인 거죠. 점성적으로 보면 물의 기운이 강해질 때 재물운이 움직이거든요. 계절로 읽어보면 봄의 끝자락에서 여름 초입. 시기로 말하면 앞으로 4개월에서 7개월 안으로 보여집니다. 이 안에요.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싶은 첫 돈의 흐름이 반드시 한 번은 들어옵니다.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가 있는데요. 그 외에 밤에 생각 많아질 때 있죠. 또는 그 이유 없이 막 특정일이 계속 떠오를 때 아니면 그 아예 계획도 안 세웠는데 자꾸 막 상상부터 되는 그거요. 그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물고기 자리 카드는요. 계산보다 감각을 따랐을 때 맞는 카드라서 단 하나 조심해야 할 점은 이 직관을 핑계로 뭐 좀 더 느껴보고 하다가 미루면 흐름은 빠집니다. 이건 준비 끝난 상태에서 그냥 발만 안 뗀 그런 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준비기가 아니라 스타트 직전이고요. 자, 그렇담. 이 재물은 정말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느냐 너무 궁금해지네요. 네. 한 방은 아니지만 로또처럼 확 뒤집히는 구조는 아니지만 대신 확실하게 커집니다. 이 7번 컵은요. 처음부터 큰 돈이 아니라 이게 진짜 돈이 되네 그 정도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사람이 붙고 기회가 늘어나고 판이 커질수록 그 본업급 수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괜찮죠. 다만 이 카드의 함정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욕심. 뭐 그런 거죠. 이것도 할까? 저것도 할까? 저것도 같이 하면 더 벌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면 이 흐름 바로 흐려져요. 이 7번 컵은요.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집중 못하면 흩어지는 그런 카드라서 이 재물운의 최대치는 얼마나 벌 수 있느냐 그거보단 얼마나 덜 흔들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네요. 하나 정해서 깊게 가면 커지고요. 여러 개 이렇게 벌리면 생각만 많아지고 돈은 안 남습니다. 정말 이거 좋은 카드인데 근데 관리 못하면 바빴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구조 딱 그 패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4번 분들한테 필요한 건요. 더 큰 그런 꿈이 아니라 선택을 줄이는 용기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 이거 안 하시면 돈이 옆에 와도 못 잡는데요. 이 카드 진짜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꾸밈 없어요. 환경부터 바꾸시래요. 이건 명상하라는 말 아니고요. 마음 다잡으라는 추상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자리 이동. 뭐 산책이라던가 혼자 있는 시간 확보, 늘 앉아있던 장소에서 벗어나기. 그런 걸 지금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지금 사법분들 상태가 같은 공간에, 같은 루틴에, 같은 생각 안에서 계속 계산만 하시는 그런 상태예요. 딱 그래요. 그러면요. 돈이 옆에 와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 카드의 핵심은요. 몸을 움직여서
머리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더 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미 충분히 생각은 많이 했으니까 오히려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말 한마디 던져보고 이런 거 해보려고요. 이렇게 꺼내는 순간 흐름이 바뀐대요. 이 카드가 말하는 행동은 딱 하나. 움직이면서 말해라. 네네, 맞아요. 가만히 앉아서 계획만 그냥 세우신다면 복권은 이미 옆에 있는데 긁지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그럼 뭐 사람들이 제일 이 재물운을 많이 놓치는 이유는 뭐냐? 그거요. 뭐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망설임. 그거래요. 정확히 말씀드려 말은 많은데 행동은 없는 상태겠죠? 좀 더 알아보고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그 말 나오는 순간 기회는 이미 반쯤 지나가 있어요. 이 따러브 소드는요. 머리는 빠는데 손이 늦는 카드입니다. 뭐 정보 수집이라든가 시뮬레이션, 어떤 상상 속의 계획 이런 건 진짜 잘하십니다. 근데 실행이 느려요. 그리고 이번 재물운은요. 완벽해진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먼저 움직이셔야 가요. 그 사람한테 가요.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 이번에도 많으실 텐데요. 그 사람들한테 이 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주는 경고는 명확해요. 더 생각하지 말 것. 타이밍 미루지 말 것. 조금만 더 요거 금지.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시고요. 이건 시작하면서 다듬어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엔요, 조금 부족한 채로 움직이는 게 정답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굴리면 이 재물은 그냥 아깝게 스친 운으로 남게 된다는 거, 계속 카드들이 같은 이야기 한다는 거 명심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이 재물운과 연결된 환경 카드에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혼자서 하는 구조 아닙니다. 3번 코인은요. 같이 만드는 카드죠. 작게라도 협업. 역할이 나뉜 뭐 어떤 팀, 이미 돌아가고 있는 판 있죠? 우리 사범분들이 혼자 다 떠안고 하는 그런 방식 말고요. 들어가서 맞는 구조입니다. 장소도 딱 나와 있어요. 어떤 온라인 공간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플랫폼. 이미 흐름이 만들어진 그런 커뮤니티처럼 새로 판 벌리는 게 아니라 이미 굴러가고 있는 그곳에 사범분들의 전문성을 들고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조용히 잘하는 사람으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3번 코인은요. 눈에 보여야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있죠. 이건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내 자리가 생기고 내 역할도 생기고 돈이랑도 연결되는 거죠. 뭐 혼자 있으면 편하죠. 근데 이번 재물운은 편한 쪽 말고 움직이는 쪽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리딩의 진짜 핵심 메시지 떴어요. 자, 이 재물운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내 것이 되는지 여기 크리스탈 카드에 수길라이트 아주 보라색 예쁜 원석 카드죠. 자, 이 원석 유래부터가 아주 강합니다. 영적 보호랑 그리고 또 자기 신뢰를 상징하는 돌이거든요. 쉽게 말해 남 눈치 보다가 무너지는 사람 막아주는 그런 원석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메시지 너 자신을 싸게 팔지 말아라. 네, 진짜 단순하죠. 이번 재물운은요, 겸손하면 날아갑니다. 그 괜히 겸손이라는 말로 자기 몸값을 낮추고 비교하면서 막 주저하고 나는 아직 이 말 붙이는 순간 이 운 딴 사람한테 가요. 수길라이트는 말해요. 본인을 믿어라. 숨기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당연한 얼굴로 받아들여라 라고요. 이 재물운은요. 열심히만 사는 사람한테는 안 가요.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갑니다. 복권은 이미 우리 사법분들 손에 있어요. 긁느냐, 그냥 지나치느냐. 이제 선택은 우리 사법분들 몫이네요. 자, 이 리딩 전체를 정리하면요. 이미 가진 실력을 돈이 되는 자리로 옮길 준비가 됐다. 그 신호. 이게 사법분들 인생에 아직 긁지 않은 복권입니다. 지금까지요. 운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직 긁지 않았을 뿐이죠. 말 잘하는 거, 정리 잘해주는 거, 판단 내려주는 거, 그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는 그 역할들.
그동안은 이걸로 돈 받는 건 좀, 이 정도로 돈 얘기하면 부담스러울까 봐, 막 이러시면서 본인만 계속 뒤로 뺐죠. 근데 이번 재물운은요, 그때도 그대로면 그냥 지나가요. 냉정하게,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몇 년 뒤에 그때 할 걸. 그때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런 말 하시게 됩니다. 반대로요, 지금 빡빡 긁으면 인생 구조가 바뀝니다. 갑자기 막 벼락부자 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방식이 바뀌고 사람 대하는 위치가 바뀌고 그 어떤 스스로를 대하는 기준도 달라져요. 이게 진짜 10년에 한 번 오는 운의 진짜 의미고요. 복권은 이미 손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죠. 지나칠 건지 긁을 건지 이 리딩이 4번 분들한테 그 타이밍을 잘 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4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4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4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재물운, 내 인생에 아직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돈운, 이거요, 그냥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재물운 리딩 아닙니다. 언젠간 잘 될 거예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자, 왜 아직 안 열렸는지, 언제 어떻게 신호로 열리는지, 그리고 어디서 누구 때문에 돈이 연결되는지 솔직히 놓칠 수 있는 그 이유까지도 다 나옵니다. 이 리딩은 좋은 말만 듣고 싶은 분들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데 이걸 알고 싶은 분들에겐 딱이에요. 그리고 헤이홈 채널 가입해 주신 분들 헤이홈 배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운을 마구마구 끌어당기는 마법 부적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저 헤이홈이 진심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아직 긁지 않은 내 복권의 정체부터 하나씩 열어볼까요? 5번 분들, 자, 이 카드요.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게 있네요. 이 재물은 누가 어느 날, 뭐 갑자기 큰돈 쥐어주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 된다, 그런 전형적인 노력형도 아니에요. 이거요, 기회랑 그리고 선택형 재물운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A 하트는 어떤 카드냐면 이미 씨앗은 다 심어 놨는데 정작 본인은 이게 돈이 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우리 5번 분들 중에 그런 생각 진짜 많으셨을 거예요. 이걸로 돈 벌 수 있을까? 뭐 이 정도로는 너무 약한 거 아닐까? 또는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이 생각 때문에요. 사실상 복권은 내가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냥 긁지도 않고 그냥 내려놓은 상태였죠. 그리고 이 카드가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재물은 돈 냄새가 안 납니다. 처음부터 그냥 그 수익 구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하나, 뭐 예전에 맺어둔 그런 인연, 괜히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연락, 이거 한번 같이 해볼래 하고 툭 던져지는 그런 제안, 막 그런 식으로 와요. 이런 것들이요, 지나고 보면 아, 그게 시작이었구나, 이런 싶은 흐름이죠. 그래서 이 재물운의 본질은요, 노력으로 쌓는 것도 아니고 막 운빨로 터지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순간 바로 움직여야 살아나는 기회형,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망설이시면요, 이 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리딩 들으시면서 나 그런 거 하나 떠오르는데, 그런 생각 드신 분 있으시죠? 그거요, 진짜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정말 끝이요.
그리고 왜 아직까지 이 복권을 긁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카드. 음, 솔직히 말해 이 재물운이 안 열린 이유는요. 타이밍 반, 선택 반입니다. 더 러버스 카드. 연애 카드로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요. 선택의 카드라서 우리 5번 분들 앞에는 항상 선택지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래요. 최소 2개 이상은 늘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돈이 될 것 같은 선택 말고 안전해 보이는 선택을 계속 골라오셨다는 겁니다. 이거요. 게으르거나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5번 분들은 그 현실 감각이 뛰어나서 더 조심하는 타입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말 속으로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괜히 일만 늘어날까 봐. 뭐 조금만 더 준비하면 그때 하지 뭐. 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네, 맞으시죠? 근데 이 러버스 카드가 딱 말해주는 건 완벽해지는 순간은 안 온답니다. 우리 5번 분들이 이 재물운을 맡고 있었던 이유는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미루는 선택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안 하면요, 실패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상처도 안 받고요. 근데요, 돈은 선택 안 하는 사람을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건 꽤 현실적인 경고인데요. 5번 분들이 앞으로도 똑같이 계속 이 안정적인 쪽만 고르시면요. 이 재물은 다른 사람 인생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뺏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안 잡은 걸 누군가는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결론은 이 재물은 용기 테스트를 통과해야 열리는 구조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지, 조금 불안해도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걸 보고 이 재물운이 열릴지 말지 결정된다는 거죠. 너무 좋게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그냥 흘려보내신다면 다음은 그냥 그저 비슷한 기회만 다가올 뿐 이 같은 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오버분들 이번엔 생각해 볼게요 그 말 말고 일단 해볼게요. 그쪽으로 한 번만 선택해 보세요. 제발. 그게 지금까지 안 긁었던 진짜 우리 5번 분들의 복권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이때 신호가 옵니다. 이 카드가 나왔을 때요. 저 솔직히 고개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이 재물은 사람 하나 때문에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죠.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뭐 다독여주는 사람일 거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이 사람 좀 냉정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말 실제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거 뭐 계속 말만 할 거냐, 할 거면 해봐. 뭐 또는 이거 돈 안 되는데 너 왜 아직도 붙잡고 있어? 이런 매몰찬 말. 진짜 할 생각이면 지금이다. 그쵸? 이게 듣기엔 솔직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살짝 상처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5번 분들 인생에서는 신호탄이 됩니다. 이 8번 스페이드 저스티스 카드는요, 위로의 카드가 아니라 결단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오랫동안 끌고 있던 문제 하나가 딱 정리되거나 사람 관계 하나가 끝나거나 뭔가 선이 딱 그어지거나 이건 이제 아니지 이런 결론이 남거나, 그래서 뭐 서류, 어떤 계약, 어떤 약속처럼 뭔가 그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순간 그런 일들이 같이 옵니다. 이때가 뭐냐면요. 내 핑계가 사라지는 시점이죠. 단 이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왜 이렇게 차갑지? 이렇게 마음 닫게 되고요. 그러면 이윤 그대로 닫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말 잘 받아들이면요. 아, 지금 결정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 결정 바로 옆에서 이 카드의 흐름이 붙었네요. 여기서 갑자기 리딩이 되게 현실적으로 확 내려옵니다. 이 돈은요, 온라인에서 갑자기 터지는 구조 아니고요. 뭐 투자 한 방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요, 사람 사이에서 막 흘러 들어오는 그런 돈이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떤 갑자기 오는 연락. 이거 한번 해볼래요? 뭐 너 잘하잖아. 막 이런 식이에요. 중요한 건요, 이 제안이 처음부터 와, 돈 된다,
10분 크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시죠. 이걸로 뭐 얼마나 돈 벌겠어. 뭐 지금 상황이 이건 조금 애매한 돈인데 하고 이렇게 흘려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하는 구조는 작게 시작해서 커지는 그런 루트 딱 그거라서 그 괜히 처음부터 계산기만 두드리면 오히려 놓치기 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혼자서 끙끙대면 절대 안 열려요. 말해야 되고요. 사람 써야 되고요. 기회가 왔을 때 쳐요 이렇게 손들어야 움직여요. 괜히 겸손 떨다가 괜히 눈치 보다가 막 나중에요 했다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조심할 점 하나. 이 시기에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고 책임 안 지려는 사람도 섞여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스티스 카드 다음에 이 카드가 나온 거라서 감정 말고 조건 보세요. 호의 말고 구조 보세요. 말보다는 지금 뭐부터 하자 이 나오는 사람인지 보세요. 정리하면요. 이 재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도 아니고 혼자 고민해서 생기는 돈도 아닙니다. 어떤 현실적인 결정 하나, 사람 하나, 그리고 이번엔 내가 진짜 잡아볼까 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5번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재물운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 타이밍 카드. 염소자리 카드가 떴네요. 이 카드 뜨면요. 뭐 말 돌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준비 막바지 그리고 이젠 시작 구간입니다. 그 우리 5번 분들 중에요. 이미 발을 아예 들여놓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이게 맞나 하면서 한쪽 발만 담근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완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염소자리 에너지가 뭐냐면요. 느려요. 눈에 띄게 확 변하는 타입도 아닙니다. 대신 쌓이고 버티고 끊기지 않는 흐름을 말하거든요. 점성술적으로 보면요. 이 시기 재물은 단기 트랜짓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동이라서 그래서 시점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 체감은 올해 하반기 초입 특히 가을에서 초겨울 사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 어떤 변화가 느껴지냐면요. 계속 하던 건데 돈 흐름이 달라진다. 그 느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포인트 하나. 막 한 번에 크게 벌릴 생각하면 이 염소자리 운이 삐뚤어집니다. 이 카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중간 포기예요. 막 안 되나 보다. 이 정도면 아닌가? 막 하고 손 떼는 순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지금은 더 벌리는 시기가 아니라 뭔가 붙잡고 단단하게 가는 시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면서 가을 초입, 겨울 직전에 단단하게 굳어지는 흐름. 이 흐름이 이 카드의 재물은 최대치로 보여집니다. 내 재물은 자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기대치 막 올라가시죠? 자, 이 카드요. 좋게 말할 수도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둘 다 할게요. 먼저 5번 분들. 이 재물은 갑자기 인생 뒤집는 한 방은 아니에요. 이거 막 로또급으로 기대하시면 100% 실망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돈 때문에 숨 막히는 인생은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이 손 오브 스테프는요. 폭발보다는 확장 카드예요. 그래서 기본 수입이 점점 안정되는 아니면 그 부가 수입이 하나 이상 붙거나 또 돈 때문에 막 참아야 했던 그런 선택지에서 조금씩 벗어난다는 이게요. 겪어보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그리고 카드가 하나 더 말해줘요. 안정적인 그런 증가 흐름 안에서 중간에 한번 꽤 크게 튀는 타이밍이 있대요. 다만 이건요. 노리고 만든 게 아니라 버티다 보면 따라오는 보너스에 가깝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좀 되나 보다 싶어서 괜히 무리하게 판을 키우거나 확실하지 않은 확장 들어간다면 오히려 흐름 꺾일 수도 있으니 그건 조심하시고요. 손 오브 스테프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이 재물의 최대치는 대박 부자 그 타이틀이 아니라 내 선택권이 생기고 돈 때문에 덜 불안해지고 예전처럼 참고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 뭐 여기까지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낮게도 잡지 말고 너무 크게도 잡지 마세요. 지금 이 흐름 버티는 사람이 결국 가져가는 운이니까요. 그럼 이걸 유지하려면 내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진짜 중요한 얘기 나왔네요.
이 카드에서는요. 진짜 말 돌리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안 하면요. 돈이 바로 옆에 와 있어도 못 잡습니다. 자, 타이밍 감각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5번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는데요. 다음에 하지. 지금은 좀 애매해. 나중에 연락해도 되겠지. 자, 그 말들이요. 이번 재물운에서는 치명타입니다. 이 운은요, 기분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요. 완벽해질 때까지 멈춰주지도 않아요. 뭐 그런 거 있죠. 답장 미루기, 귀찮아서 연락 안 보기, 컨디션 핑계대기. 그거 하나가 이 운을 조금씩 미는 행동이에요. 이 카드가 말하는 행동 요약, 딱 그거예요. 일단 움직이고 하면서 고치세요. 지금 5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용기 아닙니다. 거창한 결심도 아니에요. 그냥 결단력. 지금 할지 말지 그 순간에 정하는 힘이죠. 그리고 이걸 못하게 만드는 게 자, 이 카드인데요. 진짜 중요한 카드입니다. 이 재물운의 최대 함정은요. 의외로 욕심도 아니고 능력 부족도 아니래요. 불안, 그리고 귀찮음, 거기에 우리 5번 분들의 완벽주의. 이렇게 3종 세트로 오네요. 지금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괜히 시작했다가 더 피곤해질까 봐. 확실해지면 그때 하지 뭐. 조금만 더 준비하고 그 생각 드는 순간 운이요.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고 슬쩍 다른 사람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무섭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운의 성격이 그래요. 이 살리 카드는요. 가벼운 선택을 요구하는 카드예요. 근데 우리 5번 분들은 이상하게 그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을 무겁게 만드시죠. 그래서 놓치고요. 불안해서 안 하는 거랑 귀찮아서 안 하는 거랑 스스로는 잘 구분 못 합니다. 나 지금 신중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카드에서는 그걸 미루기로 봐요. 그러니까 이번엔요. 내 기분 따지지 말고 완벽 따지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해보세요. 답장 하나. 연락 하나. 한번 해볼게요. 그 한마디. 그게 이 재물운을 잡는 행동이고요. 그걸 안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카드가 말하는 함정이래요. 그리고 이 돈은요, 한 사람, 한 흐름, 한 공간에서 열립니다. 여기저기 막 찔러보는 구조 아니고요. 여러 플랫폼을 돌면서 실험하는 타입도 아닙니다. 이 7번 코인은요, 지속성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재물은 반복해서 드나드는 그 장소, 이미 익숙한 플랫폼,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계속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게 돈이 될까 싶어서 깊게 안 간 그런 관계. 여기 중 하나라서. 그 괜히 새로운 데서 찾지 마세요. 새 인맥, 새 플랫폼, 새 시장 이런 데서 대박 나는 흐름은 아닙니다. 이미 있는 곳, 이미 발 담가본 환경, 이미 몇 번 말 섞어본 사람. 거기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 이 선택을 할 때 돈이 열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점. 이 카드 뜰 때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 말고 더 좋은 데 없을까? 이 사람 말고 더 큰 판 없을까? 물론 당연히 그런 고민 되시죠. 단, 이 생각 드는 순간 집중력이 깨지고 흐름이 느려진다고 합니다. 이 재물운은 넓히는 운이 아니라 뭔가 깊게 파는 운이래요. 그래서 연결을 유지하는 이 태도 자체가 이미 돈을 부르는 행동이 되는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재물은 이렇게 대하면 된대요. 여기 페리도트 연두빛 원석이 떴는데요. 예전부터 이 원석은 기회를 알아보는 눈, 쓸데없는 불안을 걷어내는 돌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우리 5번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되게 단순하고 되게 날카롭네요. 바로 쓸데없는 걱정 좀 내려놓으라는 거. 딱 와 닿으셨나요? 이 재물운은요, 가만히 보면 안 보입니다. 긁어야 보이는 복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밥만 긁고 말죠. 이 정도면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거 별로네. 괜히 시간만 쓰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냥 내려놓죠. 근데요. 안 긁으면 그건요. 복권이 아니라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이 페리도트는 작아 보여도 지금 보이는 이 가능성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번 재물운은 의심하면서 그냥 만지작거리면 사라지고요.
정했으면 일정 기간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5번 분들, 이 운을 대하는 태도는 시험 삼아, 그거 아니고요. 선택하고 책임지는 쪽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긁을 거면 끝까지 긁고 안 할 거면 미련 없이 놔두세요. 근데 지금 카드 흐름은요, 놓으라고 안 합니다. 이번엔 긁어봐라.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마라. 이게 이 리딩의 진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 손에 쥔 이 복권 어떻게 할지는 우리 5번 분들 선택입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5번 분들. 이번 리딩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온 핵심, 사실 하나죠? 5번 분들 인생에 아직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재물은요, 이미 한 번 이상 스쳐갔던 기회이고, 돈이 될지 몰라서 미뤘던 선택이고, 사람을 통해 열리는 아주 현실적인 돈길입니다. 그 막연한 언젠간 잘 되겠지 그런 운 아니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운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제안받았던 일, 계속 연락 오는 사람, 이미 하고 있지만 이걸로 돈까지 이렇게 선긋고 있던 영역, 익숙한 플랫폼, 익숙한 환경 그중 하나예요. 이 돈은, 이 운은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번엔 진짜 선택하느냐, 아니면 또 나중에 이렇게 미루느냐. 솔직히 말해, 우리 5번 분들은요, 이전에도 이 비슷한 타이밍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좀 더 준비하고 싶어서, 뭐 또는 여유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흘러보냈을 가능성 큰데요. 그래서 이번 리딩이 우리 5번 분들 인생에서, 그때 그 말 들을 걸, 그렇게 남는 리딩이 아니라, 그래, 그때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 이렇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용기 하나 때문에 안 긁고 내려놓은 복권,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긁을 거면 제대로 긁으시고, 잡을 거면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고요. 진심으로 이번 선택은 5번 분들 편이길 바랍니다. 그럼 5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5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5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